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남에게 이용당하거나 무시받는 사람들의 특징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중년과 노년에 이르면 우리는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하며 자신도 모르게 이용당하거나 무시받는 상황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그 원인을 이해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9가지 특징과 그에 따른 해결책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남에게 이용당하거나 무시받는 사람들의 9가지 특징과 해결책. 자기 주장이 부족한 사람. 자기 주장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타인의 요구에 끌려다닙니다. 괜찮아요, 상관없어요라는 말을 자주 하며 갈등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처음에는 무난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용당하거나 무시받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표현하는 연습을 하세요. 예를 들어,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상황에서부터 아니요를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점차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노년이라면 자신이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의견을 당당히 표현하세요. 내가 이 나이에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면 큰 힘이 됩니다. 상대를 과도하게 배려하는 사람. 지나친 배려는 상대를 위한 마음에서 출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신을 희생하는 상황이 됩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배려를 당연시하며 오히려 무시하거나 이용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상대를 배려하되 스스로의 필요와 감정도 존중하세요. 지금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와 같이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밝히는 연습을 하세요. 노년이 되면 주변에서 어른이니까 당연히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배려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임을 잊지 마세요. 의존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 지나치게 의존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타인이 해결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결국 무시받거나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복잡한 문제를 스스로 조사하고 해결해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나는 혼자서도 해낼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노년의 지혜를 활용해 보세요. 젊은 시절에 배운 교훈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고 주변에서도 존중받게 됩니다.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사람. 타인의 평가에 민감한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나 결정을 항상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맞추려 합니다. 이는 자존감을 낮추고 이용당하기 쉬운 태도를 형성합니다.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인정하고 외부의 평가보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키우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점을 받아들이세요. 세상은 완벽함보다 진정성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노년이라면 이제는 남의 평가보다 내 만족이 중요하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젊은 시절 남을 의식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 때입니다. 지나치게 긍정적이거나 만만한 태도. 모든 상황에서 괜찮아요를 반복하며 갈등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만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이용당하거나 무시당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유지하되 문제 상황에서는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세요. 괜찮다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문제가 있다면 지적하세요. 노년의 연륜을 바탕으로 단호함을 연습하세요. 이 나이에 내가 왜 싫은 걸 참아야 하나? 라는 생각으로 단호하게 대응하면 주변에서도 더 이상 만만하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지나친 겸손과 자존감 부족. 지나친 겸손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는 타인에게 무시받는 빌미를 제공하며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취와 장점을 자주 떠올리며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해보세요. 작은 성공을 통해 자신감을 쌓아가세요.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노년에는 평생의 경험과 성취를 스스로 칭찬하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스스로를 격려하세요. 경계를 설정하지 못하는 사람. 경계를 설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합니다. 이는 자신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상대방이 이를 당연하게 여기도록 만듭니다. 자신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정하세요. 여기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라는 식으로 경계를 설정하세요. 노년이라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세요. 이제는 내 삶을 더 우선시할 때다라고 생각하며 경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쉽게 흔들리는 사람. 감정적으로 쉽게 흔들리는 사람은 타인의 말과 행동에 과도하게 반응하며 자신의 중심을 잃습니다. 이는 무시당하거나 이용당하기 쉬운 상태를 만듭니다. 감정의 주도권을 자신에게로 돌리세요. 타인의 행동보다는 자신의 가치와 목표에 집중하세요. 차분하게 생각하고 즉각적인 감정적 반응을 줄이는 연습을 하세요. 노년의 안정감을 활용하세요. 이제는 누구에게 흔들릴 나이가 아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의연하게 대처하세요. 감사나 존중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노력이나 도움에 대해 감사나 존중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에게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에 대해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타인에게도 이를 알리세요. 적절한 보상이나 감사를 요구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노년이라면 내가 살아온 세월은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세요. 도움을 줄 때도 당당하게 자신의 공을 인정받으세요. 스스로를 존중해야 인복이 따른다. 남에게 이용당하거나 무시받지 않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가치를 확신할 때 타인도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9가지 해결책을 실천하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그렇다면 존중받고 우위에 서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비결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특히 중년과 노년의 나이에 이르면 우리는 삶의 많은 경험을 통해 자신의 위치와 가치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존중받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단순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안정과 타인과의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들을 살펴보고 노년이 공감할 만한 실제 사례와 철학적 명언을 통해 이를 풀어보겠습니다. 자신만의 원칙을 가진 사람이 되라. 원칙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존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자신의 기준 없이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하는 사람은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동네에서 늘 정직한 분으로 통합니다. 그는 자신의 가게에서 물건을 팔 때 항상 같은 가격과 품질을 유지하며 마을 사람들과 약속한 바를 꼭 지킵니다. 한 번은 마을 사람들이 함께하는 기금을 모집할 때 김할아버지는 자신의 이름을 가장 먼저 올리고 모든 모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만의 기준과 가치를 명확히 설정하세요. 이를 글로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세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의 총합이다. 따라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원칙을 꾸준히 실천하세요.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태도를 길러라. 존중받는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조언을 하려는 태도를 가지기 쉽지만 때로는 조용히 듣는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옥자 할머니는 가족 모임에서 늘 손주들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손주들이 게임이나 학교 이야기를 할 때도 그녀는 그게 재미있었겠구나, 그건 정말 어려웠겠네라고 공감하며 진심 어린 관심을 보입니다. 손주들은 이런 할머니를 믿고 자신의 고민까지 털어놓게 되었고 이옥자 할머니는 가족들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는 말을 끊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경청하는 태도는 존중받는 시작점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는 하나의 입과 두 개의 귀를 가졌기에 말보다 더 많이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듣는 태도가 당신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라.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존중받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자기 존중은 스스로의 삶에 대한 확신을 심어줍니다. 박 여사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녀는 산책 후에는 항상 따뜻한 차를 마시며 책을 읽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처음에는 이 시간이 사치처럼 느껴졌지만 점차 자신을 돌보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이 습관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외모와 건강에 신경을 쓰세요. 이는 스스로에 대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매일 자신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나는 오늘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자신을 이해하고 돌보는 데서 존중받는 삶이 시작됩니다. 필요할 때 단호하게 행동하라.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때로 무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존중받는 사람은 필요할 때 자신의 의견을 단호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김봉수 어르신은 마을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솔직한 의견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마을 회관 사용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그는 이 방식은 우리 모두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을 찾아봅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단호하지만 배려 깊은 태도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습니다.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세요. 단호함과 무례함은 다릅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태도를 연습하세요. 마하트마 간디는 당신이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되어라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태도로 타인에게 변화를 보여주세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눠라. 사람들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에게 끌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무게가 느껴질 수 있지만 여전히 희망과 웃음을 잃지 않는 태도는 존중받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윤영식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마을회관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겁니다라고 밝게 인사합니다. 한 번은 이웃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는 힘든 시기가 지나면 더 좋은 날이 온다니까요라며 위로했습니다. 그의 말은 이웃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고 그를 찾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표현하며 주변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힘든 상황에서도 밝은 면을 보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철학자 니체는 삶이 우리를 넘어뜨릴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긍정은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입니다. 관계에서의 경계를 설정하라. 경계를 존중하는 사람은 스스로도 존중받습니다. 노년이 되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맞춰주려는 태도를 가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적절한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최순자 여사는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힘들 때 종종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자녀들이 이를 당연하게 여기며 무리한 부탁을 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나이가 있고 나를 돌볼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단다. 이번에는 네가 스스로 해결해 보렴. 이 말에 자녀들은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점차 그녀의 입장을 이해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하세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건 어려워라고 솔직히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철학자 칸트는 인간은 타인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계는 상호 존중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당신도 존중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존중받고 우위에 서는 삶은 특별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때로는 단호하게 행동하는 태도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삶은 여전히 배울 것이 많고 변화할 기회로 가득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로 더 큰 존중을 받는 자신을 만들어 보세요.
나를 우습게 본다는 증거와 현명한 대처법. 중년과 노년이 되면서 자신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이는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과 태도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는 증거와 그에 대한 현명한 대처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사례와 철학자의 명언을 통해 더 깊이 있는 통찰을 얻어보세요. 약속을 소홀히 대할 때, 상대방이 당신과의 약속을 쉽게 취소하거나 시간을 자주 어기는 경우입니다. 이는 당신을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거나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드러납니다. 김종식 할아버지는 늘 친구들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종종 약속 시간을 어기거나 중요한 만남을 가볍게 취소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에게 약속의 중요성을 솔직히 말하세요. 내 시간도 소중하니 약속은 지켜주면 좋겠어라는 말로 당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세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중은 행동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존중하도록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의견을 무시하거나 귀담아 듣지 않을 때, 대화 중에 당신의 의견을 듣지 않거나 무시하고 넘어가는 태도를 보일 때입니다. 이는 당신의 말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질 때 발생합니다. 이정자 여사는 마을 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했지만 몇몇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끊고 자신의 이야기로 넘어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녀는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화에서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반복하고 필요한 경우 다시 주의를 환기시키세요. 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들어주세요라고 차분히 말하세요.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너의 말이 중요한 만큼 너 스스로도 내 말에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스스로 가치 있게 여겨야 합니다. 당신의 경계를 침범할 때, 타인이 당신의 시간을 함부로 요구하거나 당신의 결정권을 존중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는 종종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최순자 여사는 자녀들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녀들은 엄마니까 당연히 해줄 수 있잖아 라는 말을 자주 했고, 그녀의 개인 시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건 어렵다고 명확히 선을 긋는 연습을 하세요. 철학자 칸트는 인간은 타인의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존중받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공로를 인정하지 않을 때, 당신이 기여한 성과나 노력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때입니다. 박영호 할아버지는 마을 축제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그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서운함을 느꼈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기여를 스스로 강조하세요. 예를 들어, 이 부분은 제가 맡아서 준비했어요 라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철학자 니체는 너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선 먼저 내가 그 가치를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공로를 표현하세요. 대화에서 비꼬거나 농담으로 넘길 때, 당신이 진지하게 한 말을 농담으로 치부하거나 비꼬는 어조로 응대할 때입니다. 이는 당신의 진심을 가볍게 여기는 행동입니다. 이옥자 할머니는 가족 모임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지만 손자들은 그건 옛날 방식이잖아요 라며 웃어넘기곤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이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속상함을 느꼈습니다. 내 이야기는 농담이 아니라 중요한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라고 차분히 말하세요.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진리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경험과 지혜를 행동으로 보여주어 그 가치를 입증하세요. 도움을 요청할 때만 연락할 때, 타인이 당신을 찾는 이유가 오직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경우입니다. 이는 당신이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김봉수 어르신은 평소 연락이 없던 이웃이 돈이나 도움을 요청할 때만 그를 찾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웃들과의 관계에 회의를 느꼈지만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도움을 요청받을 때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세요. 평소에는 연락이 없다가 이럴 때만 연락을 받으니 조금 섭섭합니다라고 솔직히 말하세요.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너는 내가 허용한 만큼 대우받는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관계의 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습게 여김을 극복하기 위한 태도. 우리가 나를 우습게 본다고 느낄 때 이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살펴본 증거와 대처법을 통해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에게 그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삶을 만들어 보세요. 철학자들의 지혜와 노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경험한 우습게 여겨지는 순간은 어떤 때였나요? 혹은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공감과 조언이 담긴 대화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과 이 내용을 공유해주세요. 함께 성장하는 우리, 그리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길에 동참해주세요. 감사합니다.